안녕하세요. 저는 완전해독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류은경입니다. 저는 완전소와 아침과의 습관, 또 완전해독이라는 책을 통해서 바른 지식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미리 암을 예방하고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원래 수의학을 전공한 수의사 출신인데요. 동물을 치료하기보다는 뭔가 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서 항암제 신약 개발, 국립암센터에서 신약을 개발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약이 사람의 암을 완전히 치료하고 또 암을 완전히 정복하게 될 줄 알고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이겠다라는 큰 포부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됐는데, 막상 제가 일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은 상당히 많은 현실에서의 이상적인 생각들과 괴리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깨달음과 또 여러 경험들, 또 많은 기회들을 통해서 병은 걸려서 치료하는 것보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여러분, 암도 굳이 사람이 암에 걸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또 질병이라는 것은 사람의 몸이 굉장히 완벽한 생명유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을 적당하게, 건강할 때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좀 살짝 건강이 무너졌을 때, 예를 들면 소화불량이나 비만, 대장 과민성 장 증후군, 약간의 어떤 알러지, 아토피,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충분히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심각하게 아프거나 또 약에 의존하는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좀 살지 마시고, 최대한 일상의 쉬운 방법들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연구소에서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한 3가지 정도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저도 이제 실험을 하다 보니까 같은 실험의 반복적인 일상이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나 이런 연구 자료들은 미국의 최신 실험 기법들, 그리고 국내 국립암센터나 서울대 삼성암연구동, 서울대 의대연구소에서 굉장히 수려한 연구팀들과 함께 저도 이 실험을 했는데요.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현대의학은 계속 발달을 하고 있잖아요. 현대의학은 전혀 퇴보하고 있지 않아요. 유전자 게놈 프로젝트도 다 완성이 됐고, 하루하루 신약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현대의학이 발달하는데 왜 환자 수는 더 늘어나고 있고 질병의 종류도 더 늘어나고 있을까? 이 부분에 제가 좀 물음표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제가 실험을 하고 있는데 저 자신의 건강이 불과 20대부터 제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이 만성 피로, 그리고 소화불량 이런 걸로 인해서 또 갑자기 살이 찌고, 이런 제 자신이 건강하지 않은 증상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이 실험실 환경이 아침에 출근하고 이제 저녁에 퇴근할 때 그 화학약품 냄새 속에서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피로감이 많이 쌓입니다. 어떤 연구원들은 여성들의 경우 불임이 또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좀 돕겠다라고 멋진 또 신약을 개발하겠다라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막상 제 자신의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을 통해서 과연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걸까? 라는 것에 좀 물음표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제가 살리고 싶은 그런 꿈 때문에 이 일을 선택을 하게 됐는데, 막상 저의 현실은 날마다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뭘 죽였냐면, 저는 이제 수의사 출신이다 보니까 실험실에서 해야 하는 모든 동물 실험들을 제가 다 도맡아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물 실험이라는 것은 암 종양 세포를 마우스에 주입을 하고 종양 모델을 만들어서 림프 조직들, 혈액들을 다 적출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동물을 세크리파이, 희생을 시킵니다. 이 일을 제가 7년 정도 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동물을 희생을 시켰을까요? 그래서 해가 갈수록 너무나 많은 이 동물들을 제가 늘 실험을 하면서 죽이게 되다 보니까 과연 이 일을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막상 현실에서는 살리는 일이 아니라 그건 언제 될지 모르는 막연한 일이었고, 현실에서는 늘 동물을 좀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3가지 이유로 저는 뭔가 이 일은 제 마음속에서 평생 하기는 좀 어려운 일인 것 같다. 뭔가 좀 다른 일도 찾아봐야 되겠다. 좀 더 보람 있는 일, 이왕이면 죽이는 일보다 살리는 일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가진 채 제가 우연히 지인의 병문안을 가게 됐는데요. 특이한 치료를 하는 병원의 치료 시스템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수의학이라는 커리큘럼에서 공부를 해왔고 또 실험실에서 굉장히 분석적으로 과학자로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가진 그런 패러다임 프레임이 있었거든요. 약을 통해서 사람을 건강하게 할 수 있고 또 다양한 수술이나 치료법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저도 계속 하고 있었는데 특이한 치료가 있었어요. 이 병원에서는 해독을 하면 암 사이즈가 줄어든다. 해독을 하면 다이어트는 자동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시 저는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 정도 나이였는데 저의 주 관심사는 병은 없었고요. 저의 주 관심사는 다이어트였습니다. 항상 빵을 많이 먹고 일주일에도 한 3, 4kg 이렇게 좀 쉽게 살이 찌는 그런 몸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좀 다이어트를 쉽게 할까? 어떻게 하면 힘들지 않게 살을 뺄 수 있을까? 왜냐면 저도 살이 찌면 굶고 저녁 식사를 하지 않고 막 달리기 하고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해독을 하면 다이어트가 자동이다 라는 이 멘트가 저의 심장을 흔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 하는 모든 치료 과정들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제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해보고 또 지인의 그런 치료 과정들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으로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몸에 쌓인 독소 때문에 해독을 하면 건강해지는구나. 사람이 아픈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이 독소가 문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완전 해독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유도 우리는 독소를 인식하지 못한 채 병원 가면은 혈액 검사하고 다양한 수치 검사를 하지만 이 독소에 대한 인지가 별로 안 돼 있어요. 반드시 인체는 독소의 공격을 늘 받고 있고 체내에 쌓여가는 독소로 인해서 다양한 병들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건강한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저는 무지가 곧 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바로 바른 지식이 우리가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바른 지식 중에서도 제가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건강의 원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픈 이유는 다양한 독소들이 원인이 돼서 아프게 되고 해독을 하면 엄청 특별한 굉장히 비싼 그런 어마어마한 신약이 아니어도 어마어마한 보약이 아니어도 사람의 몸은 충분히 건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먼저 이 무지가 병이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달하는데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플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잘못된 관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사람들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곰팡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작은 생명체에 대한 존재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불과 한 200년 전만 해도 의사 선생님들이 이 산모의 아이를 받을 때 손을 씻지 않은 채 산모의 아이를 받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절반은 이 산모도 사망을 하고 또 아이도 사망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었잖아요. 많은 아이들이 죽었잖아요. 그때는 세균의 존재를 몰랐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한 학자에 의해서 세균이 원인이다. 세균이 질병의 원인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파스테르입니다. 파스텔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생명체, 병원균으로 병원체로 사용되는 세균에 대해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파스텔에 의해서 세균설이 시작이 돼요. 이 세균설의 핵심은 문제는 세균이다. 세균은 없애야 된다. 해서 세균을 제거하는 항생제가 발달을 하게 되었고 또 바이러스가 원인이다. 해서 세균과 바이러스 이걸 처리하는 이제 백신도 개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죠. 우리도 요즘 항생제, 또 항바이러스제, 또 병이 생기면 혈당이 오르면 당뇨가 생기면 혈당 강화제, 또 인슐린을 맞기도 하고 또 혈압이 오르면 혈압을 내리는 고혈압 치료제를 또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 어느 정도는 틀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파스테르와 함께 동시대에 활동했던 두 학자가 있습니다. 한 학자, 앙투안 베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세포설을 주장했습니다.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가 건강하면 건강하다. 세균의 공격이 와도 세균을 이길 수 있다. 라는 이 세포 하나하나의 건강이 중요하다라는 이 관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클로드 베르나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도 역시 파스테르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 경우에는 내부 환경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몸 전체에 내부 환경을 이루고 있는 우리 몸에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이 내부 환경이 건강하면 세균과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 내부 환경설은 우리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고대 의성인 히포크라테스의 관점과도 같습니다. 히포크라테스도 4가지 환경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몸의 영양 상태, 또 체내 독소 상태, 또 산염기, 우리 산성체질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전해질 상태, 나트륨, 칼륨, 우리 몸에 도 전기가 흐르고 있죠. 이런 전해질 상태까지 해서 총 4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스테르가 주장한 세균이 문제다 라는 세균설, 그 다음에 앙투안 베샴의 세포론, 그리고 클로드 베르나르, 그리고 히포크라테스의 내부 환경론, 이 3가지 관점 중에서 무엇이 가장 맞을까요? 또 무엇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 상한 음식이 있으면 이 상한 음식에 파리나 벌레가 끼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굉장히 음식이 부패가 되고 더 많은 벌레들이 막 생기겠죠. 자, 파스테르의 관점은 무조건 세균이 잘못됐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인체에 있는 모든 세균들을 병원성으로 규정을 하고 항생제라는 것을 통해서 박멸의 관점으로 갑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우리 해볼 수 있어요. 파리나 모기는 더러운 곳에 꼬이지 깨끗한 환경에는 꼬이지 않는다. 파리나 모기가 깨끗한 물을 더럽게 할 수는 없다. 한마디로 몸의 환경이 망가졌기 때문에 병원체나 또 병원 바이러스에 의해서 사람의 몸이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몸에 독소가 없고 영양이 충분하고 또 위생이 잘 갖추어진 상태, 산염기나 또 전해질 균형이 잘 맞는 상태라면 세균과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